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수민 차장입니다. 도쿄에 거주하면서 일본에서 보고되는 이야기를 유튜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새 일본은 엔저로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객분들은 도쿄 디즈니랜드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같은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게임 속 세계를 환상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슈퍼마리오 에리어는 이번 편에서 다룰 기업과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닌텐도. 일본 게임 업계를 대표한 이 회사를 이번 편에서 다뤄볼게요. 게임 유저가 아니시더라도 닌텐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는 게임 회사지만 고유한 콘텐츠 IP로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대중이 사랑하는 게임 캐릭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슈퍼마리오는 물론이고 포켓몬스터, 커비, 동키콩, 링크 같은 IP가 모두 이 닌텐도의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핫한 캐릭터들을 한 회사가 갖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닌텐도를 취재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은 이 캐릭터들의 영속성이었습니다. 포켓몬스터나 마리오, 이거 모두 저 어릴 때도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 2023년에 살아가는 아이들도 현재 진행형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캐릭터가 게임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카페, 테마파크 등에서 활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질긴 캐릭터, IP를 다수 보유하는 능력은 아무 기업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닌텐도는 대체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닌텐도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고 그 결과물은 사실 많은 책과 기사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닌텐도의 파워를 한층 높인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소개할까 해요. 그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사장을 역임한 고 이와타 사토루, 그리고 마리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닌텐도는 1889년 야마우치 수사지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당시에는 화투패를 만드는 곳이었죠. 창업주의 사위와 중견자가 각각 2대, 3대 사장을 맡으며 트럼프 카드와 장난감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부산 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3대 사장이 트럼프 카드만으로는 큰 회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유모차나 인스턴트 라이스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결과가 매우 나빴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장난감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디오 게임의 시대가 도래한 1970년대 후반, 닌텐도는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 앤 워치를 출시하며 게임 회사로서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닌텐도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잘 안 풀렸습니다. 이때 위기를 해결한 인물이 바로 디자인을 전공하고 닌텐도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그는 원래 뽀빠이를 주제로 개발이 끝난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로 출시하지 못한 채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손길을 거친 그 게임은 파란 옷에 빨간 모자를 쓴 마리오를 주인공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주인공의 애완동물인 동키콩이 마리오의 여자친구를 납치해버리는 바람에 구출 대작전을 펼치는 줄거리, 바로 게임 동키콩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게임이 미국과 일본 등 세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게임기 외장 디자이너였던 미야모토 시게루는 개발자로 전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와 젤다의 전설 등 닌텐도를 먹여 살린 히트 게임들을 내놓게 돼요. 현재는 단독으로 최고 고문격인 헬로우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만 70세. 하지만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지금의 닌텐도를 만든 또 한 사람, 이와타 사토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닌텐도는 개발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회사답게 이와타도 개발자 출신이에요. 닌텐도의 외주 개발사 하루 연구소가 이와타의 첫 직장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스타트업 같은 곳에 취직한 거죠. 게임은 어렵고 복잡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도 이 하루 연구소 사원에서 사장까지 모두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는 포켓몬스터와 마더2, 별의 커비 등의 개발에 관여했고 나중에는 스카우트 형식으로 닌텐도 경영계획 실장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2002년 이 이와타 사토루가 4대 사장에 오르게 되고요. 닌텐도 위를 출시해 게임 인구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작고 이후에 나온 닌텐도 스위치도 그가 개발에 매우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전 코멘트를 모아놓은 책을 보면 말이죠. 프로그래밍이 너무 재밌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다시는 잊을 정도로 프로그래밍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타의 작고 이후 벌써 두 번째 사장을 맞이한 닌텐도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팬데믹 시절 게임기 판매가 훅 늘었던 것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력 상품인 닌텐도 스위치가 휴대용이자 거치용이어서 리스크 분산이 잘 안 된다는 평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적을 한번 볼까요? 매출은 1조 6,953억 엔, 영업이익은 5,927억 엔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보다 적게 법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은 전년 대비 5.5% 빠진 1조 6,016억 엔에 그쳤어요. 영업이익도 5,043억 엔으로 14.9%나 줄었습니다. 해외 매출의 비중이 77%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엔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가 올해 실적을 가르는 요소일 듯합니다. 하지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4월 말에 개봉해서 좋은 성적을 올린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흥행이 있고요. 5월에 출시한 젤다의 전설 신작인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이게 또 잘 팔렸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피크민의 신작이 나오고 연내에 슈퍼마리오 신작이 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에서 닌텐도가 또 한 번 히트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반드시 들린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독창적인 게임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닌텐도가 앞으로 어떤 즐거움을 갖고 찾아올지 기대됩니다.